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삼마일월입니다. 송덕수 교수님 제10판 신민법 강의 3회독 1102페이지에 로마자원 부친정 연대 제목 보겠습니다. 삼마일월TV 절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1번의 의의 민법은 연대 채무를 한 가지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통설 판례는 민법이 정하고 있지 않은 연대 채무, 즉 부진정 연대 채무도 인정하고 있다. 통설에 의하면 부진정 연대 채무는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각 독립하여 전부 급부 의무를 부담하고 그중 1인의 급부 의무가 있으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다수 당사자의 채무로서 민법의 연대 채무가 아닌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는 실질적 경제적으로는 하나의 전부 급부에 관하여 수인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부진정 연대 채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부진정 연대 채무를 생기게 하는 전부 급부 의무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다. 판례 보겠습니다. 부진정 연대 채무의 성립에 관하여 판례는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양 채무의 발생 원인, 채무의 액수 등이 서로 동일한 것을 의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여 통설과 다른 견지에 있다. 그리고 그 판결에서 피고 A에 대한 주의적 청구, 제1예비적 청구, 제2예비적 청구 중 어느 하나와 피고 B에 대해 주의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중 어느 하나는 서로 법률상 성립 요건이 다르긴 하지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서로 부진정 연대 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A에 대한 위 각 청구 중 어느 하나와 피고 1에 대한 위 각 청구 중 어느 하나를 병합심리 판단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70조 1항 소정의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에 관계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다. 이러한 판례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1103페이지) 보겠습니다. 부진정 연대 채무의 예로는 피용자의 불법 행위에 있어서 피용자가 지는 배상 의무와 사용자의 배상 의무, 법인의 불법 행위에 있어서 법인의 책임과 이사 기타 대표자 자신의 책임, 임치물을 제3자가 훔쳐간 경우에 시인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배상 의무와 훔친 제3자의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의무, 경비인의 경비용역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와 절도범의 절도라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 임대인의 이행보조자가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지 못하게 한 경우에 임대인이 지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와 그 이행보조자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 어떤 물건에 대하여 직접 점유자와 간접 점유자가 있는 경우에 점유 사용으로 부담하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 타인의 가옥을 불타게 한 자의 불법 행위에 의한 배상 의무, 보험계약에 기한 화재보험 회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하자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의무와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1항에 따라 하도급 받은 공사에 대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수급인과 동일하게 부담하는 채무, A회사의 재무과장이 A회사의 명의의 근보증서와 이사회 입보결의서 및 약소보험 배서를 위조하여
B 회사를 통하여 C은행에 제출하여 C은행이 그 서류들을 적법하게 작성한 것이라고 믿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B 회사에 대출을 해준 경우에 A 회사의 사용자 책임과 B 회사의 대출금 채무, 설계 용역상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와 공사도급 계약상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중 서로 중첩되는 부분을 둘 수 있다. 그 밖에 공동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민법이 제370조에서 공동불법 행위자로 하여금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설 판례는 부진정 연대 채무가 발생한다고 한다. 양가로 기억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와 제3채무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가 그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한 것인 경우에 하나의 동일한 급보에 관하여 수인의 채무자가 각자 독립하여 그 전부를 급보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부진정연대 채무관계에 있다. 양가로위원회 금융기관이 회사 임직원이 대규모 불식회계로 인하여 회사의 재무구조를 잘못 파악하고 회사에 대출을 해준 경우에 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와 회사 임직원의 분식회계 행위로 인한 금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서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 연대의 관계에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권과 회사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은 어디까지나 법률적으로 발생 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채권으로서 그 성질상 회사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이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권의 처분에 당연히 종속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금융기관이 부실 채권을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이 대출금 1104페이지 채권에게 미달하는 경우에 미 회수된 채권 상당액을 회사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하여 회수할 실익이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금융기관이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회사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까지 당연히 함께 수반되어 양도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다. 계속 보겠습니다. 부진정 연대 채무의 개념을 인정할 실익이 있는가? 여기에 관하여 통설은 민법의 연대 채무에 있어서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서 채권의 담보력이 약하므로 담보력이 강한 부진정 연대 채무를 인정할 실익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에 대하여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견해도 있다. 사견으로 통설이 드는 이유 외에 부진정 연대 채무에 해당하는 경우들의 법률 문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점에서 유익하므로 부진정 연대 채무 개념의 인정 필요성이 있고 연대 채무와 부진정 연대 채무는 채무자들 사이에 주관적인 공동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사견의 견지에서 보면 부진정 연대 채무는 한 개의 전부 급부가 있으며 채무 전부가 소멸하는 점에서 연대 채무와 같다. 그러나 연대 채무와 달리 주관적인 공동관계가 없어서 채무자 1인에게 생긴 사유가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또 채무자들 사이에 원칙적으로 구상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이번의 효력, 양가로 1번의 대외적 효력, 반가로 1번의 채권자의 이행 청구와 채무자의 이행. 양가로가 부진정 연대 채무에 있어서도 연대 채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는 채무자 가운데 이미 1인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동시에 또는 순차로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8조가 부진정 연대 채무에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된다. 이 설은 부진정 연대 채무에 있어서 일부 배당을 받은 후에 다른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채권 전액으로 배당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사견으로 이는 채무의 객관적 공동 목적에 관계되는 사항이므로 부진정 연대 채무와 연대 채무가 다를 이유가 없다. 즉 일설이 타당하다. 양가로나 채무자 1인이 하나의 전부 급부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한다. 반가로 이번에 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채권을 만족시키는 사유인 변제, 대물변제 1105페이지 공탁은 절대적 효력이 있다.
그리고 상계에 관하여 통설은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판례는 과거에는 상계에 상대적 효력만 있다고 하였으나 최근에 전환합의체 판결로 판례를 변경하여 상계로 인한 채무 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자력에 관하여 다른 부진장 연대 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하여 상계의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 판결은 더 나아가 부진장 연대 채무자 중 1인이 채무자와 상계 계약을 체결한 당시에 또 마찬가지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범위는 채권자가 상계 내지 상계 계약이 이루어질 당시에 다른 부진장 연대 채무자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는다고 한다. 생각건대 상계는 변제와 마찬가지로 채권을 만족시키는 사유라고 보아야 하므로 절대적 효력이 있다고 하여한다. 그리고 상계 계약도 상계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옳다. 다만 부진장 연대 채무에서는 채무자들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418조 제2항이 유추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일부 면제, 일부 배당이 연대 채무에서처럼 절대적 효력을 가지는가에 관하여 절대적 효력서, 상대적 효력설이 대립되나. 일부 변제 등에 대하여 경우에도 그 범위에서는 채권의 공동목적이 달성됨으로 일설을 취하여야 한다. 판례도 공동불법 행위의 경우에는 일부 변제에 의한 공동면책을 인정한다. 위와 같은 사유 이외의 것은 모두 상대적 효력만을 갖는다. 그리하여 예컨대 이행 청구 또는 채무의 승인 등의 소멸시효 생산사유, 채무 면제, 채권자의 청구의 포기, 소멸시효의 완성,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이 없다. 판례 보겠습니다. 양가로 기억, 부진장 연대 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데에 그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무자 중에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범위는 채무자들 사이에 내부관계에 있어서 1인이 피해자로부터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고도 사후에 면제받은 채무액을 자신의 출자로 변제한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가 부담 부분에 따라 구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양가로 니은 부진장 연대 채무에 있어서 부진장 연대 채무자 1인이 한 상계가 다른 부진장 연대 채무자에게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공동면책의 효력 내지 절대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는 변론을 하더라도 부진장 연대 채무자 사이에 고유의 의미에 있어서 부담 부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고유의 의미의 부담 부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민법 제418조 2항은 부진장 연대 채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라고 보면 상당하고, 따라서 부진장 연대 채무에 있어서 한 부진장 연대 채무자가 채권 1106페이지 자에 대하여 상계할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상계를 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부진장 연대 채무자가 그 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부진장 연대 채무자 사이에 채무액이 다른 경우의 문제. 부진장 연대 채무자 사이에 부담하는 채무액이 다른 경우에 연대 채무자 중 1인이 변제를 하면 다른 연대 채무자의 채무는 다른 범위에서 소멸하는가? 그러한 경우에 소액 채무자가 그의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변제 금액만큼 다액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런데 다액 채무자가 그의 채무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중촉되는 부분의 채무가 먼저 소멸하는가, 아니면 중촉되지 않은 부분, 즉 다액 채권자만 부담하는 채무가 먼저 소멸하는가에 따라 각각 채무자 또는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여기에 관한 이론으로는 중첩되는 부분의 채무가 먼저 소멸한다는 내측설, 중첩되지 않은 채무가 먼저 소멸한다는 외측설, 연대채무자의 책임 비율에 따라 소멸한다는 안분설이 있다. 그리고 판례는 과거에는 안분설을 취한 것이 많았으나 근래에는 외측설을 취한 것이 나오고 있다. 아래 판결을 인용한다. 양가로 기억. 피고인이 사용자 책임으로 인한 위 손해배상 채무와 땡땡 레미콘의 위 대출권 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한 채무이나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위한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적 연대의 관계에 있고, 이와 같은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적 연대의 관계에 있을 때 금액이 많은 채무의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그중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채무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적 연대 채무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다른 채무자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라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양가로는 공동불법 행위자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불법 행위자들의 손해배상 채무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불법 행위자 1인이 그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하면 절대적 효력으로 인하여 다른 불법 행위자들의 채무도 변제금 전액에 배당하는 부분이 소멸하는 것이나 불법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 비율이 달리 배당할 손해액의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누가 그 채무를 변제하느냐에 따라 소멸되는 채무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다. 즉, 적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불법행위 성립 이후에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많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 있는 자의 채무가 그 변제금 전액을 배상하는 부분이 소멸하는 것은 물론이나 많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하였다면 그중 적은 범위의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자의 채무는 그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범위의 손해배상 책임만을 부담하는 쪽에 과실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만큼만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치는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 피용자 본인이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때에도 동일하다. 양가로 이번에 대내적 효력. 부진적 연대 채무자 사이에서 주관적인 공동관계가 없어서 부담 부분이 없고, 따라서 1107페이지 구상관계가 당연히 발생하지는 않는다. 다만 채무자들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으면 그에 기하여 구상관계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가 없더라도 어느 채무자만이 최후의 책임자인 때에는 다른 자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주관적 공동관계에 의한 연대 채무에 있어서의 구상관계와 다르다. 판례는 이제까지 대체로 구상을 인정하지 않고 공동불법 행위의 경우에만 구상을 인정해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일반적으로 구상을 인정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사견으로 공동불법 행위에 관한 판례는 논리적으로 옳지 않다. 사견으로는 공동불법 행위에 있어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진정한 연대채무가 성립하고 따라서 당연히 구상관계도 생긴다고 해석한다. 그리고 부진적 연대채무에서 구상을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것도 수긍할 수 없다. 거기서는 부담 부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판례 보겠습니다. 양가로 기억.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를 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공동 면책된 경우에 면책된 다른 연대채무자는 면책 범위 내에서 책임 부담 부분 비율에 따른 구상 책임을 부담할 뿐이고, 이러한 범위는 제3자가 연대채무자의 1인을 위하여 변제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변제한 제3자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는 그 부담 부분에 대해서만 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가. 원고가 그 소속 공무원인 원심 공동피고의 원심 판시 불법 행위로 인하여 소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이 입은 손해를 국가배상법상의 대의 책임에 기하여 배상하고, 원심 공동피고와 공동불법 행위에 관계에 있는 피고의 1인에 대하여 변제자 대의권에 기한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부진적 연대 채무자의 1인이
원심 공동 피고를 위하여 이 손해배상 채무를 이행하는 자로서 원심 공동 피고와 공동 불법 행위 관계에 있는 다른 부진정 연대 채무인인 피고 1인에 대하여는 동 피고의 부담 부분에 관해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양가로 니은에 원고의 경비 용역 계약상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와 피고들의 절도라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나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 연대의 관계에 있고, 이와 같은 부진정 연대 채무의 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 주체 내부 관계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상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부담 부분은 각자의 고의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부진정 연대 채무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면제하여 공동의 원칙을 얻게 되었을 때에는 다른 부진정 연대 채무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진정 연대 채무에 있어서 구상을 하는 경우에 사전 또는 사후의 통지를 하여하는가 여부에 관해서 학설은 1번에 사전 사후의 통지를 하여한다는 견해와 2번에 사전 사후의 1108페이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 3번에 신의 측에 비추어 사전 통지 의무는 부과되어야 한다는 견해로 나뉘어 있다. 그리고 판례는 공동불법 행위의 경우에 대해서 통지에 관한 제426조가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제1 변제자의 변제가 있었으면 그가 사후 통지를 하였는지 그 후에 변제를 한 자가 사전 통지를 하였는지 묻지 않고 제2 변제자에게 그 면책 행위 이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사견으로 공동불법 행위자의 손해배상 의무는 부진정 연대 채무가 아니라 연대 채무라고 보아야 하므로 거기에는 당연히 426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에 비하여 부진정 연대 채무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통지 의무는 없다고 하여야 한다. 로마자 6번의 연대채권, 연대채권이란 수임의 채권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각 독립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급부를 청구하는 권리를 가지고 그 중에 1인이 전부 급부를 수령하면 모든 채권을 소멸하는 다수 당사자의 채권을 말한다. 민법은 이러한 연대채권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통설은 계약자의 원칙상 연대채권도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 연대채권은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 성립하므로 그 내용이나 효력도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 정하여지며 그 밖에는 연대채무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